제가 아까 그 삼성 3룸 오피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예, 제가 이제 삼성 3룸에 대한 그 비전이 나름 많이 있어서 계속 매수한 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최진곤 대표님께서 이제 삼성을 갖고 있다는 그 이제 유튜브에서 그때도 제 기억에는 후랭이 TV에서 검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갖고 계신 투자 전문가 계시구나 하면서 제가 그런 다음부터 이제 최진곤 대표님 영상이나 이런 소식을 보곤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후랭이 TV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제가 본인 복이죠, 그건. 오랜만에 제가 이제 후랭이 TV 보다가 라이브가 마침 하고 있길래 전화를 한번 처음으로 진짜 부동산 관련 상담에서는 드려봤는데 예, 일단은 제가 그 삼성 오피에 대한 그런 현재 매매가에 대한 불만이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지금 예. 엄청 보유하고 있어서 만족 중이고 미래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가 약간 왜곡적인 현상이 조금 시장에서 있어가지고 예,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한 4억에서 4억 5천이면 매매가는 5억에서 6억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매매가 대비 많이 그만큼 인기가 있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뭐 이제 광화문이라든지 뭐 직주 근접으로 전세로나 월세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실제 거주하시는데 이제 이게 오피스텔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은 거의 다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그쵸. 이게 조금 예. 들어가야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역을 가까이에 있어야 이게 직주 근접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하다가 오피스텔로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현재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랑 이제 역이랑 가까운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매수 문의는 안 오고 월세나 전월세 문의는 되게 많은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이제부터 제 고민인데 예. 지금 그게 3억 4천에 이제 한 3년 전, 4년 전 시세로 지금 갱신을 사용해서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이게 갱신을 해주면 이제 4년이 다 됐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 3억 4천에 이제 새로운 살고 계시는 분이 더 살기를 원하시면 아무래도 복비는 최소한 안 드니까 예. 제가 지금 고민이 복비를 그냥 안 들고 시세보다 낮게 또 1년, 2년 연장해줘야 맞는 건지 아니면은 5천만 원이라도 더 받아서 시세에 맞게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는 게 나을지 이게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복비를 태워야 맞나 이게 지금 굉장한 고민이 돼가지고요. 네. 오래전에 스토리를 잘 네,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되게 좋은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 갈아 끼울까 말까. 네네. 맞아요. 그런 거랑 아니면 차라리 네. 반전세로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제가 사실은 그 전월세에 바꾸는 과정에서 현금이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반전세를 받고 싶으면은 또 뭐 2억에 얼마, 3억에 얼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고민이 그래서 되게 많은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고 네. 현금이 부족하면 아예 매도를 할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 전세금을 올려서 복비를 내고도 이렇게 충당할 텐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현금을 충당하려면 또 반전세도 할 수 있고 매도하려면 매도도 할 수 있고 또 가져가려면 가져도 갈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되게 네네. 열린 상황이라서 갖고 계신 이제 전문가 분한테 좀 더 네. 미래 가치랑 또 어떻게 하면은 네네. 이렇게 전월세를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팁을 좀 듣고 네네. 싶어요.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게 전세 비율이 높은 경우에 사실 전세가가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전세를 최대한 많이 받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네. 그런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없고 이제 오피스텔 붐이 다시 좀 불기 시작하면 네.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으면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갭 투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갭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가급적 전세가를 가장 높게 받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매도라 상관없이 전세가를 네. 많이 올리는 것이 네네. 반전세로 돌려서 조금이라도 월세를 받는 것보다 사실상 네.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더 손쉽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1억 차이 나는 거랑 5천 차이 나는 거면 똑같은 시세라고 하더라도 전세가가 5천이니까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네. 오히려 네네. 그 투자자들이 붙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특히 오피스텔은.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새로 이제 임차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갱신 청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4년이 될 수 있는 4년 또 살 거예요. 수도 있죠. 그 금액으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맥시멈 4년까지 보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네. 예, 아니면 기존 세입자랑 이제 협의를 해서
네. 그 내가 대신에 전세금 많이 안 올려줄 테니까 실거주 거기에 이제 3룸이니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그 실거주 하는 분 만약에 그 하게 임차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갱신 기간 그 갱신 청구도 됐으니 네. 그냥 이제 내 좀 싸게 줄 테니까 이제 집 잘 보여주고 협조해주고 좀 그때 빼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음 뭐 제가 혹시 매도 계획이 있거나 네. 다시 전월세를 내놓을 계획이 있으면 음. 협의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만 좀 더 살 수 있으면 네. 살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협의를 그렇죠. 하는 예, 말씀이시죠? 대신에 싸게 해주겠다. 예. 아, 예, 제가 그렇게.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음. 자충수일지 이게 음. 보험이 저한테 될지 진짜 너무 고민이 되고 이게 또 삼성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네네. 있지만 또 많이 없기 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부분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네네. 그래도 전세가를 올려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5천이라는 돈이 사실은 뭐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뭐 솔직히 뭐 투자할 수 있는 돈이긴 하거든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전세가를 올려서 그 돈으로 또 다른 걸 투자해서 거기서 또 뭔가 수입 그 부를 창출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복비 나가는 게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5천만 원 네. 받아서 그거를 이제 좀 더 투자로 불려보겠다. 아, 네, 일단은 좀 그래도 전세가 올리는 거에 대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좀 용기가 들었어요. 이참에 네네네. 세입자를 바꿀지. 그쵸. 예. 네, 그렇게 4년을 해서. 사셨으니까 일단. 네. 그리고 오히려 전세가가 훨씬 이렇게 높아붙이면 오히려 그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돈이 적게 들어가고 또 오피스텔을 붐이 불면은 또 분명히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투자 수요가.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제가 자식같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한번 사고 나니까 왜 삼성 스타필드 갈 때마다 너무 보기 좋고 이제 자식 맞아요. 같고 그러니까 솔직히 매도하고 싶다는 생각 아직까지는 없는데 원래 혹시 그래요. 갑자기 원래. 펌핑할 만한 그런 미래 가치를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소유자분으로서 이제 투자자분이 아니, 그러니까 삼성이 원래 하지만. 원래 좋아요. 좋고 이번에 어쨌든 신문 당선이 조금 이제 안 된 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예, 그거 말고는 이제 어차피 그 연신내역까지 또 GTS가 뚫리면 또 네. 연신내역까지 또 그 3호선으로 이어지잖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GTS 전혀 호재 지역이 아닌 건 아니에요. 삼성도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양시 자체가 다 호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양시잖아요. 삼성인도. 네,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좀뭐 중장기적으로 저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봐요. 예. 아, 네. 네. 아, 이제 너무 제가 하고 있는 고민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힐스테이트 삼성역입니까? 이제 정확하게 제가 단지 이름을 거론했다가 주민들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까봐 있으니까. 말은 못하기지만 이제 그 비슷한 쪽입니다. 네. 네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 삼성역이시군요. 네네네. 제가 역 지레짐작 주위에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너무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광고 많이 주셔서 앞으로 네. 솔랭이 TV 열심히 열도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아마 3룸이면 그 40대보다는 좀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손해는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예. 사실 갖고 있다 보면 보유세나 이런 세금이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들잖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까지 외에는 손해는 없는데 예. 떨어졌다고 하면 그래도 한 3, 4천만 원 떨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마음은 아프지만 좀 네. 약간 손가락 아픈 자식같이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언제 사신 건데요, 이거를? 이 산지 제가 봤을 때 한 3년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사자마자 한 7억대까지 막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전 정권이어가지고 네네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차별 같은 게 조금씩 생겨나고 네네네. 좀 하면서 사실 거기가 이제 주거지역으로 너무 훌륭하잖아요. 앞에 바로 맞아요. 쇼핑몰이 예, 있고. 근데 맞아요.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굉장한 맞아요.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제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약간의 네네. 손해를 감수하고. 조금 기다리면은 또 좋은 나오겠죠, 뭐. 이제 좋은 지역이니까. 예. 좋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여기 좋아요. 좋고. 지난번에는 제가 야간에 한번 그쪽 옆에 쪽만 가봤는데, 네. 오, 여기 주간에는 되게 네. 여기 멋있는데요? 네, 좋아요. 키 딱 크고. 살기도 좋고, 스타필드도 가깝고. 야, 좋네요. 막상 가보면, 예. 역 바로 앞에. 네네. 맞아요. 좋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은 뭐, 3룸이고 하니까, 사실 뭐, 그냥 뭐, 주상복합이죠, 뭐, 거기 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예.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스타벅스. 22년도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예.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세팅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약간 요즘에 그
포트폴리오를 분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상담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네.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광교에 2급지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는 실거주 의무를 해서 비과세는 요건이 충족이 됐고요. 네. 하나는 저기 성남에 관리처분 인가난 저기 그 입주권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20년도에 샀는데 이제 그게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산 가격에까지 그 회복을 못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는 계획으로는 26년 7년까지 끌고 가다가 입주권을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 들어가서 하려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이번 그 하락장을 겪으면서 좀 똘똘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똘똘하지 못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게요? 광교가 아니 두 군데가 다 제가 이제 만족도가 하락장에서 좀 약간 좀 하락을 좀 많이 하는 편의 부동산에 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서울 쪽으로 좀 갈아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기다려서 회복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냥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맞을지가 조금 고민스러워서 전화 드렸습니다. 광교에 있는 아파트는 누구 명이세요? 3명입니다. 아, 그러면 성남에 있는 그 관리처분인가 받은 게 이제 와이프 명이시구나. 와이프 명입니다. 예.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하신 거고요? 혼인신고는 했습니다. 아, 5년 이내에 22년도에. 이제 하시면 되니까, 예, 그죠? 22년도에 했습니다. 예. 아, 자녀분들은 없으시고, 아직. 자녀도 있습니다. 자녀 근데 있으세요?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음. 혼인신고를 해서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두 개 다 처분하시면은 특례 대출이 나오시겠네요? 특례 대출이요? 예. 근데 그 특례 대출이 그 자산이 몇 억 이상이면 안 나오지 그런 않나요? 조건 때문에 안 나오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팔면은 그거보다는 좀 자산이 안 나와서 좀 약간 어중간한 정도의 그런 자산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성남에 있는 입주권은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뭐 팔라 말라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예. 네. 뭐, 광교는 그러면 그 비과세면 좀 많이 오르셨어요? 2억 정도 지금이면 2억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2, 3억 정도. 2억, 2, 3억 정도? 그러면 요거는 네. 비과세 가능할 때 처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성남에 있는 거를 좀 천천히 팔고 다른 걸 사더라도 일시적 1세대 1주택은 또 가능하세요, 비과세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성남 거를 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그러니까 제 말은 광교 거를 네. 비과세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네.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성남에 있는 그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이제 회복한 다음에 파셔도 되니까 어차피 네. 신규 아파트를 사고 3년 이내만 팔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광교를 팔면 서울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상급지를 사고 싶으니까요. 네. 근데 상급지는 이제 정고점에 거의 한 90% 아니면은 정고점 회복한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그거를 사기에는 또 좀 약간 지금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또 집이 또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다는 보장도 그렇죠. 없고 해서 네, 그래서 네, 저는 차라리 네, 좀 네. 여유 자금을 갖고 좀 수도권 쪽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그러니까 꼭 서울만 고집할 게 아니라 광교, 물론 이제 입지가 좋은 광교를 팔고 이제 네. 적당한 금액의 투자 가치를 보고 적당한 금액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러고선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그럼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네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전세 레버리지 투자나 이렇게 올 때까지 좀 현금을 보유해서 네.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인가 이게 그 입주권도 이제 비과세로 팔 수 있으면 네. 어차피 3년 이내에서 팔면 이제 털면 또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럼 네. 이제 수도권에 한 채만 또 남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서 또 하나를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권을. 성남에 있는 입주권을 팔면. 입주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다른 걸 산 다음에 성남이 입주권을 먼저 팔아야 그게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광교에 있는 그러니까 순서를 말씀드리면 1번이 광교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파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시는 거예요. 네네. 예,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성남에 있는 입주권을 파시고 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은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수도권의 아파트 두 채 전략인데 그럼 이제 네. 이게 1년이 넘어가면 또 일시적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또 비과세로 번갈아 가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주권인 상태에서 집 하나를 더 사면 그거는 그러면 3주택이 되니까
아니 그 성남 광교를 팔고 아, 그걸 그렇죠. 사면은 예. 일시적 1세대 그러면은 1주택 되는 거죠, 또. 그러면은 그것도 3년 이내에 팔면 그게 입주가 아직 3년 이후에나 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비과세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 그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고 네. 성남 입주권을 3년 이내에 팔면 되는 거고, 아니면 성남에 있는 그 입주권에 입주를 하면은 입주한 상태에서 3년 이내에 팔면 되는 거예요. 아, 기존 입주를 한 주택을. 상태에서 좀 기다렸다가, 네. 그러니까 근데 성남 아파트가 뭐 어떤 건지 제가 모르니까 이거 지금 네. 뭐 팔아라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그거는 네, 여기서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네. 혼인을 통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지만, 네. 기존 주택과 또 다른 거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남 이주권을 네. 팔 수 있는 시간이.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또 비과세 받고 또 그 돈으로 또, 근데 이제 한 번에 너무 무리해서 서울에 들어가면은 이 성남 거를 팔고 또 다른 거 들어가기가 너무 힘이 벅차니 네. 조금 현금을 좀 갖고 있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억이 있는데 이거를 6억짜리 한 번에 사지 말고 3억 이렇게 나눠서 두 채를 사는 전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무 서울에 집착하지 말고 그럼요. 포트폴리오를 봐서 상대적인 저평가인 거를 계속 선택을 하는 게 더 낫다고 그게 더 보시는 효율적인 거죠?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러면 서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고평가 구간은 맞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노도관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이런 거는 지금 좀 저평가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 지역들은 좀 고평가는 아니고 뭐 이제 적정 가격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지역마다 약간, 다. 네. 어. 약간 급지 더 좋은 걸 사고 싶다는 이제 그러니까 공부하다 대부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급지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뭐 압구정동, 뭐 마포, 네. 흑성노타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그건 이제 실거주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굳이 이런 급지가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면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충북 진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적은 돈으로 투자가 된 거고, 최근에 5, 6개월 전에 옥정에 들어가신 분도 급지가 막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옥정이. 근데 네네, 투자금 맞습니다. 대비했을 때 효율이 엄청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효율을 따지는 주의인 거고, 네. 어떤 전문가분들은 그런 급지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의 그 의견에 따랐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확인을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전화를 그렇죠. 한번 네. 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뭐. 수도권의 두 채 전략으로.